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여러가지 이슈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모두가 아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일본 내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1만 5천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 역시 500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의료 현장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검사를 원하더라도 검사를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센터의 증상을 호소하면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은 평균 9.6%에 그치고 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원해도 제대로 검사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죽하면 검사 건수를 조절해서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미진한 의료 체계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본 사태와 같이 유행성 질환이 창궐하는 긴급한 재난 상황 속에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질병관리본부쯤 되겠죠.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염 현황,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확진자, 사망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아베 정권은 지금도 제대로 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한 정확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일본 후생성은 지난달 말 한국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자 진단 키트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많은 선진 국가들이 한국산 진단 키트의 정확성, 우월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며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멘션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명백히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맺을 때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죠. 계약 체결 이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해당 샘플을 통해 민감도, 특이도 등을 확인해서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 이전에 일본이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매우 황당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진단 키트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산 진단 키트의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을 하고 있으며, 지금 다른 국가들의 주문이 폭주해서 공급할 물량이 모자른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없다. 설사 일본이 요청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위, 꼴찌가 될 것이라고 통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국내 진단 키트 업계들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수출 계약 문의를 소화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고,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진단 키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직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정도이며, 미국의 주요 보직자들이 자사에 직접 찾아올 정도로 진단 키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확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까지 그 수출 일정이 꽉 찬 상태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마치 거대한 솔루션인 마냥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29일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임상검사 제조 판매 전문 업체인 후지 레비오라는 업체는 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15분 내에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이번 달 중순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원 검사는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등에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면봉을 코 안쪽에 넣어서 코 안쪽 점막에서 면봉으로 이렇게 검체를 채취한 뒤에 한 15분,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맞으면 타미플루 처방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보급이 되어 있고 시행하는 진단 키트의 기반은 PCR이죠.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검사 결과가 확인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지만 항원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PCR 검사법의 경우에는 원인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원 검사 방법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항원 검사법의 경우에는 검사 소요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PCR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은 측면이 있죠. 이 PCR 방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인력, 시설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결과 해석에 훨씬 더 높은 기술과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의료 기술력, 시설, 인프라 등에 따라서 하루에 검사를 돌릴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하루 1만 건 이상, 2만 건 이렇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높은 의료 기술력과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술에 자신이 있는 선진 국가에서 굳이 항원 검사법을 적극적으로 표준 검사처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좀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들에서야 저렴한 맛에 항원 검사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항원 진단 키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마치 대단한 해결책인 것 마냥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건 그만큼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의료 후진국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즉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가 돼서 의도적으로 본 감염 사태를 축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의 대응 관련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선별 진료소 설치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들을 걸러서 원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검사 키트를 충분히 확보해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이 검사를 시행할 만한 인력 확보, 그리고 필요시 격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의료 후진국이더라도 설사 이 정도까지 못할까 싶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그 유지를 노리고 해당 사태를 어느 정도 좀 축소화시키고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초기 대응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미 일본 내에서 바이러스가 분명 창궐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진단 키트 이제서라도 제대로 공급받아서 검사 하루에 2만 건, 3만 건 돌려서 확진자 수 그만큼 많이 나오고 폭증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이 대내외적으로 초기 대응 부재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것이고 사실상 정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인도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과연 할 수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의료 후진국이어서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 건수를 확 늘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 검사를 줄여서 좀 질질 끌어서 묶고 가기에도 이미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벤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명백히 아베 정권은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베는 여전히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3일 제73주년 헌법 기념일을 맞아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활용해 개헌 동력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도대체 이 두 사안산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 헌법 구조를 통해서 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군사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 헌법을 체결했었죠. 아베 총리는 여기에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남은 과업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여러 차례 하기도 했었죠. 아베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월 6일 내일부터 대한민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가 종료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기본적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스스로 지속해 나가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 중단되었던 행사와 모임 등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이 되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신규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드라마틱하게 감소했습니다.
높은 국민의식,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등이 콜라보를 이뤄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중순 100여 명에서 9명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한국 내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미 사망자 수는 500명을 돌파했고 확진자 수는 15,000명을 돌파했으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전국에 발령 중이었던 긴급 사태 선언의 기한을 5월 30일로 연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울 것을 배우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재난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 그 대처 능력, 국민 수준, 의료진의 역량, 이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도쿄 올림픽 2020년 개최를 사수하려던 아베 정권의 정치적 욕심, 무리수, 그리고 철저히 상황을 오판한 것이 지금과 같은 사단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리세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40% 급감하였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느껴지죠. 해당 데이터는 금융정보 제공 업체인 퀵팩트세트의 자료를 토대로 추출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1만 개에 가까운 기업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들 기업의 실적 발표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대입해서 추산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78%, 무려 5분의 1 토막 이익이 줄었고 유럽은 71%, 미국은 36% 감소했습니다.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했었던 중국의 경우에는 26% 감소했는데요. 자,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워낙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죠. 반면에 일본은 훨씬 피해가 적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본의 감염자 수는 3,000명 미만에 불과했었죠. 바이러스가 제대로 창궐하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과 같은 위기 사태에 취약한 산업 구조, 특히 중국에 집중되었었던 생산 의존도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업종들을 보면 항공, 업계, 더 나아가 자동차, 에너지, 소재 산업 이런 부분들인데요. 공교롭게도 일본의 주력 산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이 업계 전체가 적자로 전락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 주요 항공사 73개사의 1분기 최종 손익은 총 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죠. 일본 최대 항공사 ANA 홀딩스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제 미국, 유럽 등의 각지 대형 항공사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진 상황이죠. 그리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보면 이 두 가지 업종이 일본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출 기준으로 따져볼 때 각각 33%와 27%로 합치면 60%에 달합니다.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의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일본 내에서 그 비중이 10%를 간 넘는 수준인데요. 즉 소매업과 제조업 의존도가 상당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일본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22%에 달합니다. 이 주요 7개국, 즉 G7에 포함되는 국가들 중 가운데 가장 높죠. 아베 총리가 이번 긴급 대책에 중국의 제조 공장을 일본으로 옮기는 기업의 그 비용의 절반, 3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이 대안을 포함시킨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고쳐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유럽은 이 자동차와 소재, 에너지 등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업종에 좀 비중이 높아서 타격이 컸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IT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등의 업종이 이번 사태에서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은 오히려 이번 사태에 특수를 얻었죠.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 세계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산업 구조를 결국 다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에서 어느 정도 좀 선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정보통신, 의료, 헬스케어 등의 손해를 메꾸는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조업 위주의 국가, 우리나라 역시 추후 헬스케어, 5G, 의료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좋으나 싫으나 인접 국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번 국면에서 좀 한국을 부러워하는 건 이 긴급사태 연장 선언을 시행한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을 완화시킨 것 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꽤나 선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는데요. 당연히 플러스 성장은 아니에요. 이 역시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했었던 2008년의 마이너스 3.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다른 국가들. 우선 중국을 볼까요?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6.8%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수치만 봐도 확인이 되죠. 유럽을 보면 유로존 전체 GDP는 3.8% 하락했으며 좀 세부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보면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대비 GDP가 무려 5.8% 감소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위기 이슈가 나왔었던 이탈리아도 4.7% 감소했고 스페인도 5%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수치상으로는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일본은 어떨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1분기 성장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연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한 미국이 마이너스 4.8%인데 이 연율 기준으로 그래요. 미국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분기죠. 이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인데 산케이 신문이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 27명에게 의견을 물어서 좀 그 전망을 추산한 결과 전분기와 비교해서 연율 환산 22%의 역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엄청난 감소폭이죠. 2009년 경제 위기 때 기록했던 마이너스 18%보다 더 큰 수치를 예상했어요.